더불어민주당의 이건태 의원이 하루 만에 토론을 취소하면서 이번 주 수요일로 예정됐었던 보안수사권 폐지 맞짱 토론이 불발됐습니다. 불발 이후에 한동훈 의원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방송 인터뷰에 나선 건 처음인데요. 영상 먼저 만나보시고 한동훈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억울한 죽음은 잊혀지고 묻혀지는 것이고 살인범은 자기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되죠.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정말로 살인자의 편에 서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살인자의 편에 설 것입니까? 피해자 김진주입니다. 핵심 당사자인 범죄 피해자를 제외하고 지금 논의되는 이 명제 자체가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안수사권 자체가 폐지된다면 당초 경찰이 했던 그 수사 내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검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고 전국에 김진주 씨 같은 피해자들이 많고 그리고 국민들 모두는 이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 저와 보안수사권이 왜 필요한 이 폐지가 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라는 제의를 드립니다. 지금 한동훈하고 제대로 토론하겠다고 붙는 사람도 없잖아요. 민주당 내부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와도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렇게 말하죠. 토론이 말싸움이다? 어떻게 토론이 말싸움입니까? 토론은 진짜 정치입니다. 네, 뉴스톱10 스튜디오에 한동훈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김어준 씨 방송에도 불러달라 하시는데 아무도 이제 부르지 않는 것 같아서 뉴스톱10에서 한번 초청을 해봤습니다. 잘 안 불러주네요. 예. 아직 김어준 씨도 연락이 없는 거죠? 김어준 김어준 씨 방송에 저희가 우린 출연할 의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검토해보겠다 이런 답이었습니다. 예. 검토를 하고 좀 부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건태 의원 토론이 성사되는가 했는데 토론 취소 이후에 민주당에서 아무도 안 나서는 상황 같은데 왜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 안 하겠다 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161명이 토론회도 못할 정도로 토론도 못 나설 정도로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것을 이번 주랭랑으로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묻지마 강행. 한다고 하는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제가 초반이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사실 권리가 아니잖아요. 네. 임무일 뿐이죠. 그리고 그건 권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검사의 권리는 아니고 피해자와 시민의 권리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묻지마 강행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크게 걱정합니다. 예, 이건태 의원이 오늘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토론 왜 안 하게 됐는지 좀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검찰 문패를 내린 최대 책임자다. 그러면서 그 친일파 이완용의 한동훈 의원을 비유를 하셨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래 도망가는 사람이 말이 거칠어지는 법입니다. 그럼 왜 토론에 응한다고 했죠? 그 이전에는 상황이 달라졌나요? 예. 저는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 보안 수사권 문제는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 내지는 당 간의 정치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이걸 명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범죄자에게 이익이 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이건 100%입니다. 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안 수사가 금지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윤기 사건 같은 사건 조작은 늘어납니다. 예. 100%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검경을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해결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피해자는 사회적 강자가 아닙니다. 강자들은 어떻게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이 크게 고통받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이런 제도를 토론에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자신 없으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예. 내일 오후 4시에 진중권 교수와 대담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예. 여기에 서영교 의원 오실 거면은 그 시간 맞춰서 오셔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전용기 의원이 좀 토론 의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나 봐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161명 중 어떤 의원이라도 오시면 감사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이게 서로 감정 싸움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큰 공익의 문제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내일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용기 의원이요? 네, 뭐 서영교 의원 나오셔도 좋은데요. 근데 별로 그러실 것 같은 분은 아니잖아요. 예. 뭐 누구랑 제일 토론하고 싶으세요? 이건 게임이 아니고요. 공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아까 누구를 위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느냐의 문제, 범죄자를 위한 정책이다. 그리고 사건 조작이 드러났고 사건 핑퐁 지옥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큰 문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사실 제가 민주당 의원들을 대신해서 한동훈 의원에게 질문을 좀 드려야 되다 보니까요. 오늘 오전에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왔던 서영교 의원의 목소리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사람들은 보안 수사권 없으면 어떻게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데 검사가 그동안 자기 수사관을 통해서 수사하던 걸 경찰을 통해서 수사하면 돼. 보안 수사 요구권 있어. 약자들을 위해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약자들을 위한 조치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피해자 단체의 목소리도 잘 듣고 있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안 수사권은 안 줄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공소청법에 벌써 끝났다. 서영교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이미 공소청법상 끝난 거다. 줄 수가 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네요. 두 분이 신나셨는데요. 서영교, 김어준 이 두 분이 안 줄 거냐, 안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건 서영교 의원 것도 아니고 김어준 씨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와 시민의 겁니다. 피해자와 시민의 걸 자기들이 뭘 주라 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보안 수사권 있을 수 없다. 그럼 보안 수사 요구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장윤기 사건 보안 수사 요구해서 해결될 것 같습니까? 보안 수사 요구의 상대방이 누구죠? 바로 지금 구속돼 있는 그 경찰들입니다. 예. 그럼 보안 수사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수사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바라는 거예요.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한 제도들이 준비돼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뭐가 준비돼 있죠?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돌려차기 피해자라든가 이채원 씨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피해자들이 왜 절규합니까? 그런 제도가 좋으면. 예. 저는 이건 장난 같은 것이다. 요구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경찰을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기관 자체에서는 조직 보호 본능도 있고 조직 자체의 어떤 조직 논리가 작동하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다로 보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가 바로 잡혀지지 않죠. 김진주 씨라고 돌려차기 피해자가 예. 국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실수를 다른 사람이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한다.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이걸 무너뜨리라고 하죠? 제가 이 점을 명확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걸 왜 합니까? 이걸 해서 국민이 이익을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검찰에 갖고 있는 복수심을 만족시키는 효과. 근데 그건 공익은 아닙니다. 예. 그거 외에 이걸 통해서 시민의 이익이 보호됩니까? 증진됩니까? 줄어든다는 점에 대해서 심지어 민변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집의 이유는 전 전당대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 전당대회에 알량한 전당대회에서 한 표를 위해서 시민의 권리를, 피해자의 권리를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영교 의원 그리고 김어준 씨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게 맡겨야 된다. 경찰에도 영장 청구권을 줘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호도하고 있냐면은 보안 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으면 보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꼭 검찰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말입니다. 다른 네.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 검사가 자기 수사관을 두고 보안 수사를 했다면 이제는 보안 수사를 경찰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경찰은 폭주하거나 암장하면 바로 체포됩니다. 그런데 네. 검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독점적으로 때문에 있으니까. 독점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버리면은 경찰은 뭘 아무튼 수사를 하려고 해도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죠.
핵심은 이거 같은데요. 저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왜 꼭 검사만이 보완 수사를 해야 되느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끼리 견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다른 기관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검찰에 편들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항소 포기 같은 거 저렇게 순응하는 이 개처럼 구는 검찰 저는 보호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완이라든가 견제는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이죠. 그건 다 동의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경찰이 경찰끼리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견제가 되죠? 그러면 검찰 외에 다른 기관 어디 있을까요? 중수청? 중수청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럼 다 뭐 특검을 매번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견제의 기본 원리의 문제인 거고. 그러면 서영교 의원이라든가 김어준 방송인이 하는 말에 따르면 예. 저 방식으로는 장윤기 사건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제가 두 가지의 결과가 있을 거라고 했죠. 장윤기 사건 같은 사건 조작이 많아질 것이다. 그 점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사건이 핑퐁 지옥에 빠져서 끝나질 않을 겁니다. 지금은 검사가 이 사건을 자기 사건으로 보게 돼요. 네. 그러면 결국은 시간에 밀리게 되면 안 되겠다. 갔다가 자기가 보완을 해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계속 왔다 갔다가 늘어나고 이 검사는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만 피해를 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 사건을 암장하면 바로 체포돼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네.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바로 체포됐습니까? 그랬나요? 보완 수사권을 통해서 체포된 것 아닙니까? 일단 저렇게 셋이 모이니까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예. 그래놓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확증 편향으로 이상한 소리들만 계속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끼리 모여서 부흥회를 합니까? 예. 저기에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불러가지고 좀 네 분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제 이런 글을 또 올리셨고 오늘도 계속 이 부분을 제기를 하셨는데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영장 없이도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 근데 서영교 의원이 여기에 또 바로 반박을 하셨어요. 거짓말쟁이 이렇게 하는 게 예. 정상적인 반박은 아니죠.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게 지금은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예.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승인 건이라는 게 올라옵니다. 승인, 불승인, 도장을 이렇게 찍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긴급 체포 요건이 안 맞는다 하면 불승인하면 즉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경찰이 긴급 체포를 상당히 자제하는 것은 이런 제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슬그머니 이거 없앤 거 모르셨죠? 슬그머니 없애버려서 사후 통보만 되게 만든 원래 겁니다. 승인인데 통보로 바뀐 그렇죠. 거군요. 그렇게 되면 48시간 내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경찰이. 그러면 그 시한 내에 마음대로 경찰이 사람을 체포해도 여기를 관여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걸 왜 없앴죠? 왜 없애야 하죠? 그냥 검찰 거 뺐자 이런 식의 단순 논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 이렇게 되면 공안 국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권한이 있으면 남용하게 되거든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영장 받기 전에 48시간 정도 체포해서 한번 물어보고 안 되면 자기 풀어보고 이런 식의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그러니까 긴급 체포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남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여기도 하나 더 묻죠. 이거 왜 만든 겁니까? 왜 설명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또 서영교 의원에게 제가 직접 한번 또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김어준 씨와 법력권 법사위원들은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사건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통신영장을 반려하면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전 시의원이 국민의힘 시의원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는데 통신영장을 청구했더니 검찰이 반려해버렸다. 검찰이. 그렇습니다. 통신영장이 기본인데 그 관계를 의심하든 뭐든 간에 통신영장을 어떻게 안 내줄 수가 있지? 검찰이 통신영장을 안 내줄 때 그 견제는 그럼 누가 해? 한동안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제명이 되긴 했던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시의원의 얘기입니다. 검찰에서는 이게 별건 영장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던데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뭐 이런저런 내용 잘 모르니까 어떻게 이런 사건에서 통신영장이 반려됐지? 이런 궁금증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제명된 야당의 시의원 때문에 검찰이 알아서 봐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저분들은 왜 정권을 잡아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제가 보도를 보기에는 그게 기간이 범죄 혐의 기간하고 좀 떨어져 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를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그래서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 아닌가요? 나오는 영장이라든가 나오는 통신영장을 무조건 다 발부해줘야 한다? 그건 지금까지 자기들 수사받을 때 민주당에서 했던 얘기랑 너무 다른 이야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영장은 발부됐다. 결과적으로는 아니 그런데다가 그 발부됐다. 과정은 그냥 과정을 거친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음모론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명된 야당 시의원을 위해서 검찰이 무슨 뭐 외압을 받기라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말안 되는 이분들 소리 주장을 좀 들어보면 이 지역의 당협위원장 하시던 분이 검사 출신의 뭐 그런 분이 계시다. 뭐 이런 주장까지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거가 제대로 되는 문제는 그게 진짜 얘기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그건 일종의 그냥 음모론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하고 좀 멀리 떨어진 시기에 있어서의 영장이 들어오면 조금 더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예. 그 소명을 요구해서 그걸 받아서 영장이 결과적으로 뭐 받아들여진 것 아닌가요? 예.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죠. 이분들이 자꾸 논점 일탈을 하는데요. 지금 경찰의 보안 수사를 금지하는 것과 이 사안이 무슨 관계죠? 경찰의 보안 수사를 허용하고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이 여부에 따라서 이 사안이 결론이 달라집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자꾸 김학의가 사건 같은 얘기도 하잖아요. 그건 기소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경찰이 보안 수사,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를 금지시킬 것인가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분들은 다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는 뭐 할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다른 얘기하는데 진짜 토론을 한다면 논점을 좁혀서 과연 이렇게 보안 수사를 금지시켜서 사건의 조작 수사를 늘리고 핑퐁 지옥을 만드는 것 이거 왜 하는 건지에 대해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못 할 겁니다. 답을 못 하기 때문에 161명이 토론에 못 나오는 것이고요. 예.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하셨는데 본회의에서는 2차 종합특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 하는 중이에요. 근데 오늘 좀 재밌는 장면이 포착이 돼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서영교 의원이 나오셔서 법사위원장이다 보니까 2차 종합특검 연장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저런 표정으로 좀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으로 들으셨나요? 저 앞에서 지금 서영교 의원이 발언을 하고 계시네요. 평소 표정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특검이 저는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특검을 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정치적인 사람들에게 헌칼을 쥐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특검이다라고 나중에 평가받게 될 겁니다. 지금 이 특검이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지금 이 특검에서 유일하게 기억나는 건 한동훈 출금했다, 출금 푼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출금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한 번도 연락을 받으신 게 없으세요? 연락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왜 했는지를 묻고 있어요. 그랬는데 왜 했는지에서 주장 자체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뭘 했다는 식의.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면박 주면서 얘기하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몇백억 투입해가지고 연장해야 합니까?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윤성현 의원이 하고 계시는데 들으면서 좀 메모를 하시던데 그때는 어떤 것들을 좀 적고 계신 거였나요? 그 특검법 자체를 제가 옆에 펴놓고 이 특검법들을 좀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김한규 안이든지 뭐 홍기현 안이든지 민주당의 지금 보안수사 관련한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쭉 하면서 메모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폭탄이 그게 하나가 아니더군요. 예. 보안수사 금지 그리고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하는 것 외에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대책도 없는 것 같고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자, 구속 사건을 이 보안수사 요구만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신병은 검찰에 와 있는데 그럼 구속 기간은 짧잖아요? 그럼 구속 기간이 정지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럼 왔다 갔다 서류만 최소 3, 4일인데 네. 그럼 그동안에 구속된 이 흉악범들을 풀어줘야 되는 결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네요. 이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르고 본 거예요. 예. 민주당.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77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77법에 보면 투명성 센터라는 걸 만들게 돼 있죠. 그거 안 만들지 않습니까? 안 만들었는데도
원래 그 법에 따르면 그걸 만들어야만 출범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질렀죠. 그런데 그 법은 그래도 어떤 공백을 허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사사법 시스템은 1초의 공백도 허용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왜냐하면 공소시효도 지나고 사람들이 계속 피해받고 사람들이 1초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형사사법 시스템 가지고 이렇게 지르면 안 됩니다. 책임도 못 질 것 아닙니까? 예. 뭐 민주당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만든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는데 혹시 민주당에서도 탑10에 출연해서 보안 수사권 얘기하실 분이 있다면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논의는 있잖아요. 예. 아까 우리가 봤던 김어준에서 봤던 그런 논의예요. 거기 헤드쿼터 아닙니까? 거기에 법사위원들이 쭈르륵 가가지고 서로 간에 아침에 회의하고 있던데요. 예. 그런 논의를 가지고 한 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면 됩니까? 정신 차리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뭐 전용기 의원도 토론하실 거면은 탑10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볼 테니까 토론이 꼭 성사됐으면 좋겠네요. 네, 한동훈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